안녕하세요. 울산에서 나고 자라 서울로 상경하여 서울 사람이 된 지 21년 차인 여성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태리 유학 시절 남자친구를 만났고 저에게 늘 힘이 되어준 남자친구 덕분에 유학 시절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어요. 그로 인해 귀국 후 전 남자친구와 결혼을 너무 하고 싶었지만 남자친구는 형편을 탓하며 저에게 이별을 고했고 전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 남자친구를 설득하여 결국 결혼까지 했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제 결혼을 지지해 주셨어요. 그때는 어려서 그런지 사랑의 불도저였고 오히려 절 밀어내는 남자친구를 더 쟁취하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강했던 것 같아요. 최서방, 우리 딸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최서방을 아들처럼 생각할게. 그러니까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고. 네, 장모님.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정이랑 그리고 제 곁에 있는 모든 분들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당신은 옆에만 있어줘도 내가 행복하다니까 그러네. 엄마, 나 신랑 진짜 잘 얻었지? 어디 가서 이렇게 착한 남자를 만나. 어이구, 아주 깨가 쏟아지네. 그래, 이렇게 힘들어도 웃으며 살고 행복하게 살아. 알겠지? 그게 엄마가 바라던 거야. 제가 아들처럼 정말 잘할게요. 이정희한테 한참 모자란 신랑일 순 있겠지만 늘 옆에서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에 반했다니까? 언제나 든든한 내 편 같잖아. 그리고 항상 날 믿어주고 나만 생각해 줄 것 같고 고마워. 그래, 부부라는 건 그래야만 해. 든든한 조력자이자 언제나 내 편이 되는 게 가장 큰 행복이지. 축복한다, 우리 딸. 무조건적으로 제 행복만을 위해 간절히 바라셨던 부모님이셨기에 남자친구의 형편 따위는 저희한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생각보다 남편에게 기대는 식구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가장 큰 문제는 시어머님이시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남편이 참 많은 짐을 짊어지고 살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고 오히려 더 감싸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했어도 우리 아들은 내 아들인 거 알지? 보내던 생활비는 꼬박 보내고 너 때문에 네 동생은 유학도 못 해봤으니까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미안해하면서 끝까지 잘해야 할 거야. 알겠어? 너 군대 가 있을 동안이랑 유학 갔을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는 줄 알아? 거기다가 이제 좀 우리 집에 보탤만 하니까 결혼을 한다고 그러고 너네가 하도 좋다고 하니 허락은 했다만 변하면 안 돼. 알겠어. 이정희도 생활비 내가 보태야 한다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민망하니까. 어차피 할 거니까 얘기하는 거야. 너 우리 아들한테 얘긴 들었지? 혹시라도 결혼해서 들어앉을 생각 마라. 무조건적으로 맞벌이를 해야 돼. 얘 월급이야. 우리 먹여 살리는데 보태는 거니? 네가 벌어서 너네 식구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어차피 다 알고 한 결혼이라고 하니 더는 얘기 안 하마. 그리고 연봉이 오르듯 1년에 한 번 생활비도 인상해 주길 바란다. 뭐 듣자 하니 그렇게 어려운 형편은 아니라고 들었고 이태리 유학을 할 정도면 그래도 너도 여유 있는 집이긴 하잖니? 그러니까 내 아들 월급 탐할 생각 말고 너는 우리 아들 돈에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야. 시애미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아, 네, 어머님이 그렇다면 그래야죠. 그런데 어머님, 꼭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아닌 것처럼 대하시네요. 그래도 아들이 버는 돈을 그렇게 있는 족족 쓸 수 있는 건지 전 사실 의문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아깝다고 못 쓰겠다고 하시거든요.
너 지금 내 사랑을 무시하는 거니? 너보다 내가 우리 아들을 더 사랑해. 하지만 돈은 돈이고 사랑은 사랑이야. 다른 건 보지 않고 오로지 사랑만 보고 남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집안 형편을 잘 알고 있었지만 남편은 심적으로 부담이 클 것 같더라고요. 유학도 첫 비행기 값만 어머님이 내주시고 늘 아르바이트와 본인이 모은 돈을 통해서 한 것이었고 그마저도 다 마치지 못한 유학이었어요. 그럼에도 유학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력서에 한 줄 정도는 쓸 수 있었던 것이었죠. 시댁에서 보태준 비용은 없었기에 남편은 어려서부터 늘 힘들게 공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남편이 일을 하지 못할 때 그저 시어머님이 건물 청소를 하며 먹고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가장처럼 지냈던 남편을 가까이서 마주하게 되니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고 그렇기에 나와 헤어지려 했구나 싶었어요. 이 남자 꼭 내가 책임져야지라는 무한 책임감이 들면서 오히려 보호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내가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올랐답니다. 당신을 가까이서 마주하니까 너무 안쓰럽다. 어려서부터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딸린 식구들이라고 해봤자 난 이렇게까지 대놓고 자기한테 기댈 줄은 몰랐어. 아, 오해는 마. 싫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진짜 안쓰러워서 그러는 거야. 이런 것을 네가 같이 짊어지게 해서 너무 미안해. 어려서 아버지 집 나가시고 뭐 거의 내가 가장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기대감도 크시고 절대 몸 쓰는 일을 하면 돈 벌기 힘들다고 엄마가 누누이 말씀하셔서 꾸역꾸역 공부해서 유학까지 갔다 왔어. 덕분에 대기업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희생한 엄마한테 효도하는 게 맞는 거지 뭐. 당신 너무 착하다. 솔직히 안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 그래도 당신은 감사함을 잊지 않으니까 얼마나 대견한 거야? 내 남편이지만 진짜 의리 있고 멋있다. 돈은 걱정 마. 나도 버니까 우리 같이 헤쳐나가 보자. 내 옆에만 든든히 있어줘. 알겠지? 너처럼 착한 사람 만난 게 내 복인 것 같아.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나 때문에 너까지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그런 생각 마. 우린 이제 부부에다가 가족인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나 진짜 섭섭하다. 우리 이제 함께 헤쳐가는 거야. 어깨가 무거운 남편이었지만 전 남편을 너무 좋아했답니다. 책임감 있는 것도 너무 좋았고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드니 더 잘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열심히 다니던 직장에서 아랫사람 밥 먹듯이 갑질하는 부장을 참지 못하고 대드는 바람에 결국 회사에서 등 떠밀듯 쫓겨나게 되었어요. 상사 눈밖에 났으니 진급은 물론이고 계속해서 눈에 가시처럼 당하다가 결국 자기 발로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전후 사정을 아는 저는 남편의 용기를 칭찬해주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다르더라고요. 너 그만뒀다며? 아니 제정신이냐? 월급을 그렇게 주는 데가 어디 있다고 도대체? 너 당장 다음 달 생활비는 어쩔 거야? 노년에 이제야 좀 두 다리 뻗고 살아보나 싶었더니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때려치워?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배응망덕한 것? 어머님, 이해도 사정이 있었어요. 들어보시면 어머님도 아마 잘했다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하시고 들어보세요. 넌 빠져. 넌 만나서 얘가 정신이 해이해진 거 아니야? 악착같이 회사 다니던 애가 갑자기 왜 일을 그만둬? 너 우리 말고 얘가 네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거야. 우리한테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거. 막노동을 해서라도
다음 달 생활비 부족하지 않게 보내라. 지금 너만 기다리고 있는 나랑 현철이를 생각해. 알겠어? 엄마, 진짜 너무하네요. 저 어려서부터 제가 아르바이트하며 생활비 벌고 학교 다녔어요. 아, 그래요? 유학 갈 때 비행기표 해주신 거? 진짜 감사하죠. 근데 남들 다 보내주는 유학 보내주신 것도 아니고 저 거기서도 매일 아르바이트 하면서 잠도 못 자고 공부했다고요. 근데 저한테 왜 그만뒀냐고 물어보진 못할 망정 지금 생활비 때문에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엄마한테 저는 뭐죠?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인가요? 저도 이제 지쳐요, 진짜. 언제 한번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 있냐고요? 어머머, 얘 나한테 대드는 것 좀 봐라. 여자한테 빠지더니 아주 우릴 가족으로 여기질 않는구나, 네가. 괘씸한 것. 어머님이 너무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오죽 참았으면 저렇게 한마디 할까요? 일단은 돌아가세요. 저도 너무 속상하네요.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자리를 뜨셨고 그날 남편은 엄청 울었는데 그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팠답니다. 사실 회사를 나오면서도 가장 걱정을 한 부분이 시댁 생활비였거든요. 전 남편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오히려 앞가리 많은 남동생과 시어머니가 있는데 왜 이렇게 짐을 혼자 짊어지나 싶은 생각에 안쓰러웠거든요. 근데 도련님도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데 왜 어머님은 자기한테만 그러셔? 자기도 속상할 텐데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내가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았대. 엄마 말론 아버지가 무책임하게 그렇게 떠나버리고 엄마가 늘 술만 드시면 나를 보면서 푸념을 하셨거든. 그래도 엄마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했고 힘들게 혼자 우리 키워주시는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었어. 그래서 더 악착같이 아르바이트하고 엄마한테 보탬이 되니까 그제야 웃으시더라. 그때부터지 뭐. 미안해. 자기가 왜 미안해. 솔직히 난 자기 좀 쉬어도 된다고 생각해. 자기 의사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잘못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윗사람들이 이상한 거잖아. 어머님네 생활비는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자기 너무 걱정 말고 좀 쉬어. 시어머니는 집 나가서 소식이 끊긴 아버지를 닮은 제 남편이 그저 밉다고 했고 당연히 부양을 해야 한다고 했더라고요. 혼자서 아들 둘을 키워내는 엄마가 안쓰러워. 이렇게 남편은 악착같이 시어머니와 남동생을 책임지고 있던 거였어요. 그러기에 저의 만류에도 남편은 절대 쉬지 않고 일자리를 끊임없이 알아보았고 중간중간 세차장에 가서 세차 아르바이트도 하였어요. 학생 때부터 이미 아르바이트 레벨이 만렙이었던 남편이었기에 뭐든 열심히 했답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을 보기가 너무 안쓰러운 생각이 들면서 같이 짐을 덜으려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만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 와중에 남편 걱정은커녕 이모부 회사라도 들어가라며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대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모부가 너 회사에 들어오란다. 이렇게까지 내가 쪽이 팔려야겠니? 유학까지 보내놔가지고 대기업 들어갔다고 자랑자랑을 했는데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가 진짜 어쨌든 일은 해야 하니까 네가 가서 잘 배워와. 이모부 회사가 대부업체인데 제가 거기에서 어떻게 일을 해요? 일 구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요, 제발. 어머님, 이희도 좀 숨 쉴 시간은 주셔야죠. 솔직히 도련님도 일하시고 어머님도 건강하신데 왜 이 사람한테만 너무 가정을 부양하라는 건 욕심 아닌가요? 제3자가 봐도 안쓰러워 죽겠는데 어머님은
이의가 안쓰럽지도 않으세요? 전 안타깝던데. 네가 이렇게 부추기니까 얘가 회사를 그만둔 거로구나. 이제야 수수께끼가 풀린다.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척하니 들어갔는데 왜 지발로 나왔나 했어. 네가 부추겼지?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거든. 다 너 때문이잖아. 억지 좀 그만 쓰세요. 옆에서 보기 안쓰러워 그러니까. 그리고 이모부님 회사는 제가 반대네요. 직업에 기천은 없지만 그래도 갑자기 일수라니. 아무리 어머님도 돈이 급하셔도 아들 사지로 내모는 거 진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 주세요. 어머님은 저에게 막말을 하시며 노발대발 하셨지만 겨우 남편이 말려서 돌아갔어요. 이 사태를 겪자 남편은 하루라도 빨리 일자리를 구해야겠다는 생각만 가득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학벌은 너무 좋으나 상대적으로 경력과 전 직장에서 퇴사한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직장에 취직하기가 힘들었어요. 오히려 중소기업은 학벌이 너무 좋아서 안 된다고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였고, 같은 대기업에서는 남편을 반가워할 리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남편의 자존감은 말로 할 수 없이 낮아졌어요. 내가 이렇게 무능력하다는 걸 이제야 느껴. 그래도 엄청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해왔는데 어쩜 이러나 몰라. 아니야. 자기가 왜 무능해? 그런 말 마. 내가 그럼 자기랑 결혼했겠어? 난 자기 열심히 살고 성실한 모습 때문에 한 건데. 미안하다. 당신한테도 큰돈 한 번 안겨주지 못하고 번번이 어머니한테 드려야 하는 가장이란 참 못났지? 전혀. 오히려 그런 책임감 때문에 난 더 좋았어.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좋게 생각하자. 100번 위로를 해도 남편의 자존감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우울에 빠져있던 남편이 어느 날 환호를 질렀고 드디어 중소기업이었지만 꽤 탄탄한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답니다. 남편은 이젠 회사를 절대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다닐 거라며 이를 악물었고, 저 역시도 남편의 그런 점을 높게 칭찬해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첫 출근 축하해. 이제 자기는 꽃길만 걷는 거야. 자긴 다 잘할 수 있으니까 너무 주눅들지 말고 파이팅해. 알겠지? 와, 진수성찬이네. 너무 고맙다. 아침에 너도 출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우리 마누라 덕분에 기한 죽고 열심히 하겠어. 그렇게 남편의 첫 출근을 축하해 주었고 4개월가량 흘렀어요. 안 하던 분야의 일이라 힘들어 보였지만 남편은 매일같이 야근에 회식에 밥 먹듯이 회사 집만 오가며 열심히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오히려 주말에도 얼굴을 보기 힘들 정도로 남편은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만 하니 건장한 성인 남성인 남편은 어느 날 몰라보게 살이 빠져 있더라고요. 자기 요새 일이 너무 힘들구나. 연차라도 쓰면서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주말에도 맨날 나가서 일하느라 힘들 텐데. 아니야. 내가 빠지면 안 되지. 지금 맡은 프로젝트가 엄청 중대한 일이거든. 그래서 좀 바빠서 그래. 괜찮아질 거야. 당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몸 버릴까봐 걱정돼. 뭐래도 돈보단 몸이 재산이야. 알지? 이 말 명심해. 남편은 제 말에 웃어 보이고 그날도 출근을 강행하였고 그날따라 뒷모습이 왜 이렇게 짠하던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살이 빠져도 너무 빠진 남편이 안쓰러워 전 시장을 봐서 이것저것 몸에 좋다는 음식들과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싸서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답니다. 그날도 야근을 한다며 늦게 들어온다는 남편의 말에 안쓰러워 가져다 주려고 준비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회사 앞에 도착하여 남편에게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곧이어 전 남편의 사무실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니, 여기는 어쩐 일이야? 전화를 하지. 아, 내가 못 받았구나. 이거 나 주려고 가져온 거야? 안 그래도 되는데. 자기 아침에 헬쑥한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야근이라도 밥은 꼭 챙기면서 해. 이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랑 오늘 시장 가서 싱싱한 것들로만 사가지고 막 만든 거야. 먹고 해. 야근이라 자유로울 거 아냐. 고마워. 일단, 나 진짜 너무 바빠서 내가 알아서 먹을게. 자기는 먼저 집에 가서 쉬고 있어. 얼른 마치고 갈게. 그렇게 남편은 도시락을 받고 고맙다고 하곤 절 서둘러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너무 급박하게 돌려보내려고 하길래 얼마나 일이 바쁘면 저럴까 싶은 것이 마음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일을 해야 하니 뒤를 돌아섰어요. 그리고 로비로 걸어 나오려고 하는데 남편이 도시락을 가지고 화장실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상하길래 뒤따라가 봤더니 보이진 않았지만 화장실 변기에 쭈그려 앉아 저녁을 우걱우걱 먹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순간 이게 뭐지 싶다가 너무 꼬치꼬치 캐물으면 남편이 곤란할까봐 일단은 모른 척하고 화장실을 빠져나오게 되었고 생각에 잠겨 걷고 있는데 그때 웬 쩌렁쩌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분명 제 남편을 칭하는 것 같아 발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전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최주임, 사직서 아직 못 받았어? 지겨운 놈. 겨우 낙하산으로 들어온 주제에 지발로 안 나가고 백이나 한번 보자고. 그래도 최주임 일하는 거 보면 작실하고 낙하산 같진 않던데요? 엄청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저도 좀 그렇던데. 그럼 내가 엄한 놈 자르려고 한단 말이야? 자네 말 이상하게 한다? 내가 엄청 못난 놈으로 들리니까 기분 그렇네. 에이,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냥 한 말이니까요. 내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앞에서 밥도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런 놈이 꼭 식충이란 말이지. 건수 하나 물어봐 어디? 살 빠진 남편한테 사내짐이 챙겨갔더니 남편이 회사 변기에 앉아 저녁을 먹었고 그걸 알고 모른 척 하려고 했던 그때 회사 대표가 남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윽고 남편의 대표와 내가 얼굴을 마주한 순간 대표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며 내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답니다. 전 정말이지 대표를 용서할 수 없었고 남편을 위해 그렇게 해서도 안 되었어요. 그동안 이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오셨군요. 들어보니 낙하산이라고 눈에 가시처럼 여겼나 본데 그러는 당신은 낙하산 아닌가? 낙하산이 낙하산을 견제하다니 아주 웃기는 꼴이구만. 아빠한테 그대로 얘기해서 당신 해임만 건의할 거야. 그리 알아. 아니, 아가씨가 어떻게? 그냥 저 직원이 하도 설치는 게 좀 그래서 제가 대표로서 교육을 시켜주려고 했던 겁니다. 당신은 그렇게 깨끗한가? 나도 그럼 제대로 당신 정신교육 좀 시켜줘야겠네. 나도 이대로 있을 순 없으니까, 맞죠? 아니, 저 사람이랑 아가씨가 무슨 사이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저 직원들 교육은 제목 아닌가요? 내 남편이에요. 그럼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저 말리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가려고 하는 저를 대표는 붙잡고 애원했지만 전 뿌리쳤어요. 남편이 그동안 당한 모멸들이 눈에 환해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 회사는 저희 아버지의 회사였고, 아버지는 경영에서 물러나 지금은 전문 경영인을 두고 회사를 운영해 왔답니다. 하지만 전문 경영인은 아버지가 예전에 회사를 운영할 때 데리고 있던 부장이었고, 그 부장을 경영인으로 추대한 거예요. 남편이 번번이 회사 입사에 낙방하자 제가 은근슬쩍 이 회사에 지원해보라고 권유를 하였고, 그렇게 취직이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대표는 본인 또한 낙하산임에도 같은 낙하산을 견제한 이유는 혹시라도 본인의 자리를 뺏길까봐 남편을 계속해서 견제했고, 아버지의 뺏기기도 하니 본인이 내보낼 수는 없기에 알아서 제 발로 나가 떨어지게끔 계속해서 괴롭혀 왔던 거예요. 당연히 남편은 제 아버지의 회사인 줄도 몰랐고, 제가 비밀로 해서 그런지 아버지 때문에 회사에 입사하게 된 줄도 몰랐답니다. 최서방, 회사에서 일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 근데 김 부장이 그렇게 사람을 괴롭힐 줄이야. 내가 몰랐어. 아빠 백으로 여태까지 목숨만 부지하고 있던 대표 직함, 이제 해임시켜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 부정도 많이 저질렀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생각하고 있었다. 요즘 김 부장이 일 잘하는 직원들 다 내치려고 하고 자기 사람들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 나도 들었거든. 근데 최서방한테까지 그럴 줄은 몰랐지. 최서방이 마음고생 많았겠어. 그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마. 아빠는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려고 했고, 회사에선 이미 대표로서 자질이 없다는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었더라고요. 그나마 반대 여론은 본인들의 사람으로 회사 자리를 채운 사람들이었고, 나머진 거의 찬성이었답니다. 남편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지만 오히려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더 많은 듯하였고, 전 그런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답니다. 진짜 몰랐어. 장인어른 회사였다니. 너희 집이 그래도 여유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버님의 회사를 운영하실 줄이야. 아빠가 몸이 좀 안 좋으셨어. 지금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계시지만 그래도 다시 경영에 참여하려고 하셔. 아무래도 남의 손에 맡겼다가 지금처럼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걱정이 많이 되시나 봐. 나도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혹시라도 우리 아빠 회사라고 하면 자기가 마음속으로 그래 할까봐 말을 못했어. 이해해 줄 수 있지? 그래도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해줘서 그런지 회사 사람들 평이 엄청 좋던데? 이상한 대표 만나서 진짜 힘들었겠다 싶어. 괜히 일 잘하니까 당신 견제나 하고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하지.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고 괜히 너한테 짐이 된 것 같아서 또 미안하고 다 내가 미안해. 그렇게 대표는 하루아침에 해임이 되었고, 어차피 계약직 대표 자리였기 때문에 쉽게 내칠 수 있었답니다. 내쳐지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허울뿐인 대표 자리에서 엄청나게 갑질을 해댔다고 회사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었답니다.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아빠는 경영에 다시 복귀하셨고, 제 남편은 회사를 잘 다닐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럼에도 윗선 말고는 직원들은 저희 남편이 사이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회사를 잘 다닐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아빠가 경영에 다시 복귀하시고 대대적으로 인사정리가 이루어졌는데, 남편이 사이인 것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은 오로지 남편의 일정 능력을 평가하여 팀장으로 적극 추천하였고, 남편은 팀장 직함을 달게 되었답니다.
아빠도 남편의 능력을 높게 사서 흐뭇한 얼굴을 보이시곤 그랬어요. 최서방 때문에 내가 오히려 도움받는 게 많아. 진작 내 회사에 채용할 걸. 먼 길 돌아 잘 왔네. 최서방, 늘 힘이 되죠. 아니에요. 장인어른이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할 뿐이죠.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인어른 곁에서 도울게요. 남편은 정말 자기 회사처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은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옳다구나 하며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오기 시작하였어요. 남편이 시댁 식구 생활비를 신경 쓰는 것까진 오케이 했지만, 시어머니가 우리 생활까지 간섭하며 저까지 휘두르려 하시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요구하셨어요. 너 진작 말을 해야지. 우리 아들이 들어간 회사가 너네 회사였다며? 회사 대표 딸인 걸 왜 말 안 했니? 그럼 우리 아들이 우리 먹여 살리려고 뼈 빠지게 고생은 안 했을 거 아니야? 이제 생활비 좀 더 올려 받아야겠다. 너네 벌이가 더 나을 거잖니? 아니요, 어머님. 이 월급에서 주는 만큼만 받아가세요. 어려서부터 생활비 된 남편 쉬게 해주질 못할 망정 이때다 싶어 생활비 더 달라고 하는 어머니가 전 이해가 가지 않네요. 남인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어머님은 안 아프세요? 이가 회사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었는지 마음 안 아프세요? 지금이야 나아졌지만 그 전에 살이 얼마나 빠지고 힘들었는데요. 근데 이해가 왜 악착같이 버텼겠어요? 그런 마음을 좀 헤아리신다면 절대 이렇게 못하세요. 아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지가 이 집에 장남으로 태어났으면 할 도리를 하는 거지. 뭘 그리 아깝다고 그러냐? 네가 엄마여? 왜 네가 난리야? 그리고 너네 아빠 회사인데 좀 더 챙겨주겠지. 그런데도 나보고 그냥 주는 돈만 받으라고? 난 그렇게는 못한다. 어머님, 욕심이 지나치시네요. 도련님도 있으면서 어떻게 이해한테만 이렇게 모질게 그러세요? 진짜 실망이에요. 어머님은 그럼에도 아들의 돈을 다 받아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전 오히려 그런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았고, 남편 또한 힘든 자기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고, 오로지 목적이 생활비와 돈인 어머님한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답니다. 엄마, 진짜 지치네요. 제가 아빠 닮아 밉다고 하셨죠? 그래요, 그럴 수 있어. 근데 난 아들이잖아. 엄마가 배 아파 낳은. 어떻게 나만 보면 돈돈 할 수가 있어요? 진짜 너무 힘들다 나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 원래 아들이 행복하길 바라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엄마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들 나만 보면 돈돈 하는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았나 싶어. 너 안 버리고 키워준 게 누군데 지금 와서 이래? 나한테 여태까지 상납 잘했잖아. 근데 갑자기 부자 처가 얻으니까 이러는 거니? 부자 처가 뒀으니까 이제 나한테 돈 더 많이 달라는 게 엄마 욕심이야? 하던 대로 상납이나 제대로 해. 상납이라는 단어를 쓰는 시어머니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순간이었고, 남편 또한 많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얼굴이었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어머니께 일정 금액의 용돈 말고는 이제 드리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자 어머님은 난리가 났어요. 네가 이렇게 오래 버려? 네 동생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애가 어떻게 날 먹여 살리라는 거니? 네가 도움을 줘야지. 저도 할 만큼 했잖아요. 엄마 자식이 나밖에 없어요? 현철이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철이랑 보태서
엄마한테 용돈 드리는 게 그것도 싫으세요? 제가 언제까지 제 월급 모두를 바쳐야 하냐고요. 저도 가장이고 남편이에요, 엄마. 내가 결혼하랬니? 너 이럴까봐 내가 결혼하지 말랬던 거야. 넌 하던 대로 해. 얘네 집 부자라며. 그럼 얘가 벌어오면 되잖아. 평생 엄마를 부양해야 하고 제가 버는 돈 모두를 엄마가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저 이제 그만할게요. 뭘 그만해? 지금 그 뜻 뭐야 너? 뭐 이제 돈이라도 끊겠다는 거야? 그렇게는 안 되지. 네가 내 아들인데 어디 감히 부양을 포기해? 그만 좀 하세요. 얘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어머님은 진짜 이기적이고 본인밖에 모르세요. 얘가 불쌍해지네요. 오호라, 네 년이 화근이구나. 네가 집에서 부추긴 거야. 착하던 애가 대들 줄도 알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어머님은 이게 다 제 탓이라며 제 뺨을 날리셨고, 남편은 그런 어머님을 밀치고 저를 데리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용돈마저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모든 관계를 끊어낸다고 했어요. 제가 남편의 가정사에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저 역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죠. 자식을 돈벌이 그 수단으로밖에 보지 않는 시어머니를 그대로 용서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아무런 말도 없이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돈을 보내지 않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회사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지만 곧 경비에 의해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제야 아차 싶었는지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남편은 이미 마음이 변했죠. 이제야? 역시 엄만 돈이 최고네요. 돈을 딱 끊으니 미안하다고도 하시고 저 원망하고 욕해도 좋아요. 근데 지금까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제 돈 때문에 결혼까지 안 시키려고 했다는 그 말 아직도 마음에 남네요. 전 엄마한테 그냥 지갑일 뿐 그 이상도 아니니까 아들인 현철이 데리고 잘 살아보세요. 그 지갑은 이제 사라져 드릴 테니 영 끊자고요. 그땐 화가 나니까 한 말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네가 우릴 버리면 우린 어쩌라는 거야. 당장 다음 달에 나 계하는 것도 있는데 돈은 내야 할 거 아니니? 그래도 네가 벌이가 좋잖아. 그러니까 내 말 듣고 이제 현철이한테 달라고 하세요. 전 엄마 아들 아니니까.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끌려다닌 거죠. 이제 일어날게요. 시댁과 손절 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저흰 그로부터 4년을 더 살고 지금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어요. 남편은 가정에 엄청 헌신적인 사람이랍니다.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하다고 하는 남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찡하기도 해요. 이런 완전한 행복을 꿈꿨던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늘 그렇게 가장의 짐을 메고 일만 하며 살았으니 어땠을까 싶은 게 제가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랍니다. 남들은 가끔 저를 보고 오히려 남자 같다고 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지만 남편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는 게 제가 행복한 길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아빠가 건강이 노쇠해짐에 따라 어느 순간 제 남편과 제가 회사를 이끌어가는 날도 오겠죠? 그렇게 생각하며 책임감 갖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 글을 쓰다 보니 남편 인생의 최고 빌런은 직장 상사가 아닌 시어머니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가장 남편이 편안해 보이니깐요. 평범한 인생이 제일 어려운 거라는 말을 실감하고 사는 요즘, 여러분들도 작은 행복을 놓치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만 제 글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